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계속 사례 나누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 스트리밍과 그다음에 이제 줌으로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녹화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료 이후에는 각 선생님별로 나눠서 저희가 영상 편집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유튜브에 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이에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호남권역 게시판에서 모든 목록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 3회 진행하셨던 분들도 다 영상을 저희가 유튜브로 업로드를 해서 연결을 해 놓았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 자료 관련해서는 지금 맨 위에 있는 사례 나눔의 자료 공유방을 통해서 패들렛에 저희가 업로드를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요, 저희 이제 김경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업 실천 운영 사례로 발표를 해 주시고요. 소주제로는 힙하게 창업하라 사회과 융합 수업 사례로 소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김경민 선생님은 저희 아이에다 리더 교원부터 거치셔가지고요. 최근에 마스터 교원까지 되셨습니다. 지금 조대부고에서 지금 교사를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교대에서 지금 석사과정까지 밟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지금 여러 가지 강사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경민 선생님께 이제 바ton을 넘기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선생님 이제 화면 공유해 주십시오. 네, 화면 공유되어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5년 아이에다 호남권역 제4회 사례 나눔회에서 사회과 융합 수업 사례를 소개할 조대부고 교사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오늘 제가 실제로 적용해봤던 사례를 소개하기 이전에 있어서 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사진을 넣었는데요. 저는 이제 조대부고에서 이제 일반사회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을 사회과라고 하는 특수성에 어떤 접목시켜서 적용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왜 사회과에 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후 AI 도구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제 노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참고하실 선생님들께서는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례를 나눔하기 앞서서 사회과의 특성에 연관시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기본의 융합 수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을 때 사실 뭐 국어, 영어, 정보 다양한 교과도 있겠지만 저는 융합 수업과 가장 밀접한 교과가 사회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융합 수업의 융합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알 수 있겠는데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화와 소통에 기반한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 해결하기 위한 연결점은 어떻게 되는가, 이 연결고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사회과의 특성을 가장 이제 인공지능과 활용한 도구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머신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발전된 수업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어, 영어, 정보가 아닌 사회과에서 융합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훨씬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결국 이 사고는 다양한 수업에 접목하는 데 사용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방금 사회과의 어떤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를 논문에서 끌어와서 어, 네, 설명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하고 AI 윤리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런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결국 이제 목표점은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나 창의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 등 다양한 이제 사회과의 역량과 연결지어서 유기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기반은 수업의 지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이 수업이 실질적으로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과와 어떤 교과를 융합할 것이고 또 어떠한 도구를 활용하여서 이 사회과의 성취 수준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수업 지도안에서 먼저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지만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융합 사례를 하나 적용해 보았는데 그것 이전에 제가 개발하고 또 고안해 보았던 그런 지도안에 대해서 사전에 두 개 먼저 설명을 하고 이후 제가 적용한 수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I 융합 교육과 관련된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그리고 수업 지도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회과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통합사회, 이번에 개편된 교육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고등,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통합사회 안에서도 실제 윤리, 일반사회, 지리, 이렇게 세 교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통합사회라고 하는 이 새로운 교육과정 안에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교과도 이제 같이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통합적인 어떤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과라고 하는 품 안에 일반 사회 선생님만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이 일반 사회의 선생님이지만 실제로 이제 통합사회를 가르치다 보면 제 전공이 아닌 부분인 윤리라든지 아니면 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기반하여서 일단 지리 교과 선생님들께 조금 더 유익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고민해서 첫 번째 지도안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AI 디지털 융합 수업 지도안에서 네, 지리라고 하는 교과, 그리고,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교과, 그리고 여행지리라고 하는 이러한 교과를 융합하여서 지도안을 첫 번째로 짰습니다. 사실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리 교육과 그리고 지구과학을 부전공하는 그 학생과 함께 이제 지도안을 작성하였는데요. 일단 마그마 속 어디 출신 마그마 속 허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 국립공원 후보 노렸죠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성취 기준으로 함축된 수업 지도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세 가지의 수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회과 융합 수업 지도안입니다. 첫 번째는 구글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화산 지형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화산 지형의 형성 원리를 알 수 있다. 또한 이 화산 지형의 형성 원리에 기반한 화성암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관광사 직원이 되어 보고 그에 관련하여서 여행지리라고 하는 과목에 어떤 여행사 직원이 되어서 실제 화산 지형의 가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까지 연결 짓는 융합 수업을 지도했습니다. 이 융합 수업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세 가지의 교과의 성취 기준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생들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진행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 단계별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수업에서 활용되는 도구는 조금은 다양합니다. 이제 코글 아니면은 뭐 구글어스, 그다음에 엑셀, 캔바, 계산기 등 다양한 AI 디지털 활용 도구가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은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수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교과 내용 지식이 자리 잡은 학생들에 근거하여서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지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탐구적 목표와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로 나누어서 세 가지의 성취 기준과 연결된 지역 지도안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구글어스를 통해 화산 지형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에 엑셀을 통해서 결국 경사도와 SiO2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파악하여서 이것을 엑셀 파일로 변형시켜서 표로 이제 SiO2 지수와 그 다음에 이 화산의 경사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들이 이제 이러한 암석의 종류가 뭐 안끈적이 용암이면 현무암질이고 끈적이 용암이면 유문암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과학의 개념으로 교과에서 끌어와서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캔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결국에 우리가 관광사 직원이 된다면 어떤 화산 지형의 가치와 특징들에 기반하여서 여행을 구성할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주어진 여행 비용이 90만 원이면 90만 원을 가지고 2박 3일의 어떤 여행 동안 어떠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직접 짜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여행사 규정을 따서 뭐 90만 원 이하의 패키지 여행으로 앞서 1차 시와 2차 시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여행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평가 기준을 코글 활동과 구글 어스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평가 기준을 짜본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지형 경관과 그리고 우리가 이 화산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전반적인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지리교과랑 융합한 수업 지도안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위층 학생들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개념 지식이 베이스가 된 학생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조금 더 나아가는 융합 수업의 좀 심화 단계를 거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융합 수업 지도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교과를 융합시켜서 조금은 활동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카페 매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에 기반하여서 가상의 AI 공원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글 아니면 엑셀, 캔바 등등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통합사회라고 하는 1단원에 해당하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연결시켜서 아이디어를 구성하였습니다. 통합사회 말고도 이제 미술교과, 그 다음에 기술과정교과, 그리고 정보교과의 융합으로서 다양한 네 과목의 융합 수업을 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페 카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러면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인간 행복을 위한 조건, 네 가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공원을 실제로 디자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차 시. 일단 1차 시에서는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왜 카페라고 하는 곳이,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 왜 필요로 하는 공간이 되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에서 카페의 매출이 높은 이유를 일단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국 공공기관, 즉, 공공휴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이 문제점에 기반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도시공원과 어떠한 공공휴게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제 수업이 1차 시입니다. 그다음 2차 시에서는요. 이제 1차 시에서는 사회교과랑 정보교과, 즉 통합사회랑 정보교과를 융합하였다면 2차 시에서는 미술교과와 기술과정의 교과를 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디자인, 그래서 UX나 UI와 같은 이런 디자인과 관점에서 파악하고 또 이 건축학적 개념을 끌어와서 도시공원의 디자인, 즉 공학적인 설계 부분에서의 기술 과정의 교과 내용에서 성취 기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과를 융합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도시공원이 무엇이고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봤을 때 도시공원이 어떠한 필수 요소들이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그러한 수업이 2차 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앞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회라고 하는 그리고 사회 정보 앞에 1차 시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 사회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한 디자인적인 도시공원 혹은 공공휴게 공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2차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활동지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에는 어떤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휴게 공간을 만들 때 어떤 요소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3차 시에서 이제 실제로 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교과에서 도시공원에 필요한 요소를 앞서 2차 시에서 학습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정보 교과와 미술 교과 그리고 사회 교과의 어떤 내용 요소를 합쳐서 나만의 도시공원 혹은 공공휴게 공간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다른 국가의 공공휴게 공간으로서 어떤 부분이 우수 사례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또 한국에는 왜 이러한 공공휴게 공간이 없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찾아보면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어떤 분석력과 어떤 창의적인 역량을 활용하여서 실제로 브루 그리고 리튼과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4차시까지 이어나간다면, 팀별로 혹은 이제 모둠 활동별로 학생들의 어떤 사례를 공유해보고 또 다 같이 어떤 도시공원의 요소가 부족하고 또 이러한 도시공원 혹은 공공휴게 공간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 공간에, 이 위치에 이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혹은 이 공원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적이고 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학생들이 피드백을 해보면서 좀 더 개선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 융합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성취 목표 그리고 우리의 학습 목표는 카페 매출의 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가상 AI 토크 도시공원을 만드는 걸로 총 4차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를 해보자면 직접 카페랑 도시공원을 방문해서 직접 문제점을 관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면 이 소음 감소와 안전관리 등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논의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업 지도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다양한 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지도안이 아니었다면 두 번째 이 2차 시에 소개한 이 두 번째로 소개한 이 수업 지도안의 경우에는 조금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과 본인의 이야기를 AI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접목해 볼 수 있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 번째 지도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게 된 힙하게 창업하라라고 하는 이제 AI 디지털 융합 수업입니다. 어, 저희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여서요. 이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과 조금은 원활한 융합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에서 창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통합사회 교과의 항목에 살펴보면 이제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이든 2022 개정 교육과정이든 각각의 이제 행위 주체에 따른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 기업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때 기업이 하는 역할에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창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와서 저희 학교의 정보 선생님과 함께 이제 정보랑 사회 이 교과의 융합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융합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서로 나누고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키면서 결과물 산출물을 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적용해본 융합 수업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경제학 금융단원에서의 기업가 정신, 즉 기업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혹은 노동자와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살피고 또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금융자산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 사회의 본인의 삶을 예측해보는 대단원 5단원과 대단원 9단원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 융합 수업의 지도안의 성취 기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같이 수업을 해주셨던 정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정보 체계 관리 이러한 능력을 이제 연결시켰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회과에 중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 등등의 각각의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5-2의 성취 기준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할 때는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제작을 산출물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 계획서나 그리고 산출물 PPT,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드는 영상까지도 모두 이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첫 번째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를 통해서 만들어낸 산출물의 학생들의 결과물인데요. 창업 계획서를 학생들이 작성을 하는 것을 일단 2차시의 목표로 삼았는데요. 2차시와 3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연결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창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제 내용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가장 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무엇이고 창업 계획서는 어떻게 무엇이 어떤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로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창업의 요소, 사업과 창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요소를 1차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차시는 정보 선생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3차시와 4차시는 최종적으로 이 창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리고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2차시에서 배웠던 정보 도구 AI 리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수업을 실제로 3, 4차시에 진행하고 발표하고 피드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아이디어, 자본, 기업가 정신과 같은 3요소를 추가하였고요. 처음에 1차시에서 제가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결국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 즉 발문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너희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사업이 뭘까?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만약에 너네들이 하고 싶다면 어떠한 종류의 창업을 진행하고 싶을까? 혹은 그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자금이 필요할까에 대한 등등의 내용들을 같이 논의해 보면서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을 선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 창업 계획서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수업을 이제 2차시 정보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세 번째로는 결국 결과 보고서랑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영상을 만든 학생들과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제작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업 계획서, 방금 보여드렸던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친구들은 한 모둠에서 각각의 역할을 배분시켜서 프로젝트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캔바라고 하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 두 가지 플랫폼은 모두 동시에 접속이 돼서 동시에 역할 분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형 수업을 하는데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해서 디벨롭 시키는 이 창업이라고 하는 교과 지식을 이제 연결시키기에는 매우 적합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보면 이제 어, 캔버스를 제작하였고요. 이 캔버스 안에서 각각 팀원의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창업의 리더, 자료 수집, 영상 메이커, 데이터 활용 등등의 역할을 배분하였고요. 이건 이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만든 이제 결과 PPT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든 것은 뭐 1년 구독형의 서비스를 결제하여서 이 기념일에 어떠한 선물을 제공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해주는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마다 혹은 1년 구독형을 통해서 그 선물을 기다리는 설렘과 어떤 포장, 고민, 선물 고민 등등의 다양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창업의 요소를 해결하고 그리고 제작하게 된 이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에서 정보 수업에서 배웠던 데이터 시각화와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학생들이 프로젝트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다양한 팀들이 제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 예측도 잘 되었을 뿐더러 창업 계획서에 먼저 아이디어를 2차 시에 제대로 작성하고 이걸 어떻게 다음 차 시에 조금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창업을 할 때 있어서 친환경 제품과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서 이것을 어떻게 상품성을 매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경제성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이제 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차 시 학습하였던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을 학생들이 이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4차 시, 마지막 4차 시, 5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결국에는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마케팅적 요소를 끌어와서 직접 학생들이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발표를 해보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떠한 회사이고요. 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저희가 어떠한 뭐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융합한 어떤 기업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실제로 이제 슬랙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작성하고 참여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교사는 해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슬랙 결국에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안녕.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캐폴딩을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모든 캔버스를 다 만들어서 1팀, 2팀, 3팀별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이 접근을 할 때 기업가적 특성, 나한테는 기업가적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이제 문제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그래, 그럼 내가 기업가가 된다면 혹은 창업을 해본다면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어,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조금만 더 보완해주고 부족한 질문들을 메꿔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느꼈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보다는 훨씬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통합 사회를 이미 배운 교과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들이 진행을 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이 프로젝트에 이제 몰입해서 내가 진짜 사장님이 되면 어떨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 부분이 학생들의 흥미도와 그리고 이 수업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이 수업을 적용해 보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은 사회과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융합은 결국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고 이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과 선생님들이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접하시면 이제 저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의 사례를 접하시고 나서 실제로 조금이나마 적용을 해보시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사회과에서는 이것이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님들 뭐 채팅이나 마이크 켜고 편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혹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융합 네, 수업 하실 때 각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지도안이라는 거 보여주셨을 때 AI 기술 같은 거를 뭐 조사하거나 뭐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마지막 사례에 적용하는 내용에서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근데, 그 뭐 네. AI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은 이렇게 딱 담당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뭐 해당 교과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건가요? 어, 보통은 이제 그 교과 선생님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할 거고 이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이 교과 지식이랑 연결해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잘 합니다. 아, 네, 그걸 따로 누군가가 수업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충분히 학생들도 이미 이런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에 너무 능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해줘도 바로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 도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어색함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 교과에서 사용하는 쌤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질문이, 아, 창업 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도 창업에 대해 막연한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어떤 분야를 창업할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점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의 역량을 조금 더 많이 함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초반에는 교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일을 벌려놓은 건 아닌가? 큰 어떤 수업을 하려고 하는 욕심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어떤 흥미를 사로잡는 수업 주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몰두해서 했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 친환경 재화를 사용한 건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업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어려움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문제 해결력을 가진 아이들이 서로 모아서 힘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발표하고 계속해서 산출물을 제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문제 해결력이 완전히 향상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 디벨롭 시키는 과정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자기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던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슬랙은 학교 차원에서 구매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조대보고에서 제공되는 플랫폼을 사용한 거여가지고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보 관련한 이제 담당 교사는 아니어서 왜 하필 슬랙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을 저는 사용했습니다. 그걸 소통의 창구로서. 그래서, 네, 음, 협업 수업을 하는 요령이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끼리 협업 수업을 하면은 전혀 다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훌륭한 학생들일 수도 있겠는데, 어, 적어도 이제 자신이 해야 하는 바가 있고,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 배분하는 거 각자 이제 리더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뭐 제작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서술하여야 우리가 이 내용을 적어도 이제 생활기록부에 조금이라도 작성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제 다툼 없이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뭐라도 기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 배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고등학교 안에서는 이제 조금이나마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뭐지? 중간에 류정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랑 저도 비슷하긴 한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학생들이 그 제출한 그 네, 성과물, 산출물들이 굉장히 네, 좀 구체적이고 인상적이어서, 네. 혹시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뭐 어떤 다른 추가적인 성과를 내거나,
뭐 진짜 창업까지 했다라던가 아니면은 어디 뭐 대회를 나가봤다던가 뭐 그런 사례는 혹시 있었을까요? 음. 아니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없었는데, 이제, 네, 수업 시간에 그래도 이제 구체화시키는 과정만 엄청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해본다고 한 친구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진 대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면은 그래도 그런 기회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거 패들렛도 있고 노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슬랙을 쓰신 게 저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역시 네, 학교에서 사용하니까 네, 사용했던 걸로.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또 다른 아, 게임할 때 슬랙으로 대화를 한다 그러네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또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아니면 혹시 뭐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실 부분들이나 이렇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마 지금은 없으신 것 같고요. 아마 아까 김경민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신 노션 링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별도로 김경민 선생님께 또 따로 소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민 선생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수업 사례를 보여주셔가지고요. 사실은 뭐 저 중에서 다른 또 세부 중에 하나를 또 따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수업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히려 부족해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음에 또 한번 각 수업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오늘 발표해주신 저희 박주영 선생님과 그리고 김경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저희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로 7월 이렇게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사례 나눔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꼭 완성된 본인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혹시 실제로 운영하셨다가 실패한 사례라던가 혹은 잘 되지 않았던 이런 사례들도 한번 발표해서 공유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혹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발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이것으로 저희 오늘 제4회 사례 나눔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다른 선생님들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김경민 선생님과 박주영 선생님께도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